35사략의 주인공 세종 이도인물 저자 김옥윤입니다. 자, 제가 역사에 대한 이야기를 전에 강의할 때도 잠깐 소개했지만, 저는 진짜로 우리가 책에서 나와 있는 역사들, 또 어원으로 사실적으로 밝힐 수 있는 역사들 중에서 저는 제가 생각해도, 혹은 여러분들이 생각하셔도, 많은 학자들이 생각했을 때도 이것이 맞다라고 하는 역사를 찾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그 중에서 제가 열심히 공부한 내용 중에서 특히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교훈이 될 수 있는 그러한 오기 장군이란 사람에 대해서 한번 소개를 해 드리려고 합니다. 여러분들도 느끼시는 바가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그럼 오기에 대한 얘기를 시작해 보겠습니다. 자, 우리나라에 천하의 독종 한 마리가 있었습니다. 그놈은 이름 그대로 오기가 꽉 찬 놈입니다. 바로 오기라는 인물입니다. 오기가 어렸을 때의 이야기입니다. 오기는 부유한 오씨 집안의 외아들인데 엄청난 독종의 출세지향적인 말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어느 날 옆집에 새로 이사 온 아이가 있었습니다. 오기보다 서너 살 많은 형아인데요. 이사 온 집을 구경 온 오기를 보고 귀엽다고 머리를 쓰담쓰담한 것이 화근이 되었습니다. 그때부터 시작된 싸움이 끝날 줄을 모르는데, 그 형아가 오기를 때리고 해도 끝도 없이 대들어대니 이사 온 형이 때리다 지쳐 쓰러질 판이었습니다. 아침나절부터 저녁 해지고 밤이 깊어도 집에까지 쫓아가 한판 붙자고 물고 늘어지는 오기였습니다. 급기야 형아가 빌고 빌어도 용서하지 않고 물어 뜯으며 달려드는데, 이사 왔던 형아가 결국 며칠을 못 버티고 가출을 하고 말았답니다. 자, 이 얘기부터 뭔가 냄새가 풍겨오죠. 징그러운 놈입니다. 아주 찐한 놈, 완전 독종이 바로 오기라는 놈입니다. 독종은 그렇게 성장해서 출세의 길을 가고 싶어 했습니다. 오기는 넉넉한 재산을 이용해요. 한 자리 차지할 속셈이었는데요. 뒷골목 싸움꾼과 벼슬아치들의 어른 세계는 달랐던 것 같습니다. 뇌물을 쓰고도 노상 허탕만 치는 꼴이 되고, 그 많은 재산을 탕진하고도 감투는커녕 동리 사람들의 비웃음거리가 되어가고 말았습니다. 오기는 자신 특유의 오기를 이때부터 부리기 시작합니다. 어릴 때부터 한 번 붙으면 끝을 보는 독종의 기지가 발휘된 것입니다. 오기는 백정들이나 쓰는 최고의 날카로운 칼을 갈고 가라 한밤중에 마을을 순행을 합니다. 자신의 흉을 본 친구, 일가, 이웃 사람들 30명을 해치워버리고 집을 떠나는데요. 어쨌든 자기를 키워준 어머니 앞에서 출세하기 전 나는 다시는 돌아오지 않겠다고 맹세를 하며 오른팔 팔뚝을 한 점 베어 물고 출발을 합니다. 아무리 맹세도 좋지만 어디 이게 어머니 앞에서 할 짓입니까? 그야말로 독종 새끼입니다. 독종 오기는 공부를 하여 출세하라는 어머니의 간곡한 청에 증자를 찾아갑니다. 자, 증자는 공자의 제자로서 효경을 남긴 걸출한 유학자이시며, 또한 당대의 가장 훌륭한 효자이시기도 했습니다. 오기는 남은 재산을 모두 털어 증자에게 내밀며 제자로 공부하기를 간청하였습니다. 결국 증자가 수락하여 오기를 받아들였습니다. 증자의 제자가 된 오기는 첫날부터 딥다 공부를 파는데 어지간하면 먹지도 않고 자지도 않고 놀지도 않으며 공부하기를 시작합니다. 여기서도 이름값대로 오기의 본성이 나오는 것이죠. 그것도 사흘, 나흘, 닷새, 엿새, 한 달, 두 달, 세 달 끝이 없이 파고들어 첫 시험에 이르러서는 잘 외워대는 오기. 그렇죠.
머리가 총명하였던지 아니면 오기가 발동해서 그랬던지 수석은 따놓은 당상이었습니다. 이렇듯 출세를 하기 위해 밤낮을 가리지 않고 공부를 하니 대단한 인내와 끈기가 있는 오기 독종인 것입니다. 그러던 어느 날 눈을 부라리고 책을 파는 오기에게 급보가 전해집니다. 고향에 계시던 어머니가 그만 돌아가셨다는 연락이 왔습니다. 오기는 윗입술을 지그시 깨물고는 다시 책을 파는 게 아니겠습니까? 증자께서 어머니가 돌아가셨으니 특별 휴가를 주셨는데도 하던 공부를 계속 하겠다고 하는 겁니다. 독한 놈입니다. 증자가 누구입니까? 효경을 남기신 분. 그는 오기의 총명함을 귀하게 여겼지만 그의 이러한 인성을 알아보고는 오기를 파문시켜버리고 말았습니다. 오기는 어머니와 약속을 지켜 출세하기 전 고향으로 가지 않겠다는 약속을 지키겠다고 하는 건지 아니면 출세를 먼저 생각하는 놈인지, 그렇죠, 출세를 먼저 생각하는 놈이겠죠. 독종 오기는 노나라의 곡부로 갔습니다. 당시는 전국시대이기 때문에 힘센 놈이 왕이었죠. 전국시대에는 각 나라마다 병법을 가르치는 학교가 유행처럼 생겨나고, 따라서 오기는 사관학교에 그 총명한 머리로 어쩌간 합격하여 들어가게 됩니다. 순수 학문보다는 병법이 우선인 사관학교는 오기의 체질에도 맞았나 봅니다. 결국 군인이 되더니 출세 승진의 가도를 달리기 시작합니다. 동료들보다 발빠른 승진으로 2계급 먼저 특진하는 등 초고속 장교 승진을 하게 됩니다. 이렇게 출세하니까 동기들도 그를 부러워하면서, 특히 그는 또 동료들과 사이도 좋게 지내며 특유의 리더십이 있었던 모양입니다. 아니면 지난 시절 자신의 행보를 잘 분석해야 했든지 어쨌건 오늘 현대사에서 전두환보다도 리더로 고속 승진하게 되는 오기 장군입니다. 그러던 어느 날 동료의 주선으로 제나라의 처녀를 마누라로 장가를 가고, 마누라는 헌신하여 오기를 사단장급 장교로 승진시켰습니다. 그런데 하늘이 원망스럽다 해야 하나, 하늘이 보살핌인가, 제나라가 노나라를 공격해왔던 것입니다. 이때 대신들은 비상회의를 소집하고 출전 장수를 논의하게 됩니다. 물론 오기가 그야말로 제1순위로 천거되었죠. 그러나 아차차, 오기는 마누라가 제나라 사람이죠. 대신들은 1순위 오기를 제배시키려 합니다. 이를 엿들은 오기는 대신들 앞에서 자기가 출정하겠다고 후원하고 집으로 돌아가 조금 전까지 살을 부비고 사랑으로 정을 나는 아내의 허리를 장검으로 싹둑 베어버려 그 시체 머리를 잘라들고 대신들 앞에 던져 놓았던 것입니다. 세상에 이런 천하의 몹쓸 놈이 있는가요? 대신들은 살떨려하며 어쩔 수 없이 오기를 출정시키기로 결정합니다. 노나라의 목공은 그러한 오기의 행동이 결코 유쾌하지는 않았겠지요. 대장이 되어 출정한 오기는 신이 나서 전선으로 달려갑니다. 신들린 듯 싸워 제나라 군사를 깨끗이 몰아나고 전선을 쑥대밭으로 쓸어버립니다. 승리한 노나라는 춤추고 흥겨워하였지만 목공과 대신들은 어딘가 떫은 맛을 감출 수가 없었습니다. 오기가 누구입니까? 이러한 목공과 노나라를 오기는 미련 없이 버려버립니다. 눈치가 38단이니 노나라의 대신과 목공의 속내를 눈치 까고 속마음을 알아챘던 것입니다. 역시 오기가 눈치 하나는 정말 빠른 사람입니다. 오기는 가는 곳마다 슈퍼스타 대접을 받습니다. 더군다나 때는 전국시대라 제후들은 살아남기 위해서 강력한 군대와 장군이 필요했기 때문이죠. 그러나 오기를 기용한 것이 과연 잘하는 짓일까요? 이번에는 우리나라에서 직업군인으로 오기가 기용된 것입니다. 오기는 장군이지만 쫄병들과 같이 일하고 똑같은 급식을 먹고 똑같은 노동에 똑같은 훈련, 야유에 오락해도 함께 하면서
병사들의 노고를 알아주고 병사와 동고동락하니 병사와 허물없고 친구 같은 장군이 되고, 특히 병사의 등에 난 종기를 입으로 빨아내어 치료하고 배 아픈 병사는 배를 문질러주고 다독여 낫게 하는 그야말로 지휘관의 본보기가 되었던 것입니다. 따라서 그들은 강병으로 양성되고 있었으며 오기와 같은 독종, 충성하는 장병들이 되어가고 있었습니다. 전투력이 최고이고 그렇게 훈련시킨 군사로 오기는 또 진나라를 공격하여 5개의 성을 빼앗습니다. 이제 오기는 그야말로 명장으로 그 이름을 떨쳐 날리기 시작합니다. 그러나 오기는 또 한 번 자리를 옮깁니다. 이번에는 좀 더 그릇이 큰 초나라로 갑니다. 자, 오기의 꿈과 야망이 이렇게 컸던 거죠. 초나라의 도왕은 뛸 듯이 반가워하며 오기를 초나라의 재상으로 초빙합니다. 오기 정말 출세했습니다. 아, 하늘에서 어머니가 보고 계실 테지. 오기는 눈가에 이슬이 맺힙니다. 어라, 이놈 오기 봐라. 눈물도 있네. 자, 초나라의 재상이 된 오기는 군사비를 대폭 확대하여 자신의 특기인 강병 양성에 주력을 합니다. 왕족 떨거지들은 오기에게 재산을 몰수당하고 향락과 호화 생활은 끝이 나버립니다. 점점 이러한 떨거지들이 불만이 들끓기 시작하고, 그러나 이때도 오기는 인근의 진나라, 채나라 등 소국을 먹어 치워버리기 시작합니다. 초도왕은 좋아라 하였겠죠. 자, 이렇게 오기는 거칠 것 없이 성장을 하여 초나라의 최고의 걸출한 슈퍼스타가 되었지만, 아, 이 무슨 일입니까? 하늘이 원망스럽죠. 오기의 쇄신 정책으로 초나라를 강대국으로 키웠지만 내부의 중신들과 왕족 떨거지들은 이를 바득바득 가는 와중이었던 것이죠. 그런데 아차차, 초나라의 도왕이 덜컥 알아눕고는 그만 일어나지 못하고 죽고 말았던 것입니다. 때는 이때다. 오기를 제거하기 위해 중신과 왕족 떨거지들이 일어났습니다. 너무나도 기습적이어서 오기는 그만 대항할 시간이 없었습니다. 빠른 두뇌의 소유자 오기는 자기가 살아남지 못할 것을 직감했습니다. 비처럼 쏟아지는 반란 세력들이 화살 속을 내달려 왕의 시신이 안치된 방으로 뛰어들었습니다. 오기는 끝까지 지략을 발휘합니다. 초도왕의 시신 위에 넙죽 엎드려 시신을 끌어안고 빗발치는 화살에 오기와 도왕의 시신은 그만 고슴도치가 되었습니다. 왕의 옥체에 세푸치 따위 등으로 상처를 내는 자는 마땅히 사형을 당하는 초나라의 엄중한 법문을 오기가 꿰뚫고 있었던 것입니다. 오기를 죽이려 했던 왕족의 화살이, 군졸들의 화살이 여러 개가 오기와 도왕의 시신에 명준된 것입니다. 따라서 여기에 연루된 왕족과 중신, 병장군들은 사형을 받게 되었죠. 이때 70여 가문 5천여 명이 사형을 집행하게 된 것이니 오기는 죽어가면서도 계책을 발휘하여 외롭지 않은 길을 떠나고 만 것입니다. 오기 장군, 너 참 독종이지만 지략가이다. 오기야, 그러나 너 죽어 거기 가거들랑 제나라의 여인 내 마누라에게 엎드려 용서를 받고 그의 종으로 영원히 잘 모셔라. 이 인정머리 없는 놈아. 아, 이렇게 제가 말했지만 나는 네가 한편으로는 가엾지만 또 부럽기도 하구나. 나는 그러한 꿈을 펼쳐 보이지 못하고 초급장교로 끝났단다. 자, 여러분, 제가 오기 장군 얘기를 단편으로 조금 얘기했는데요. 오기 장군에게 병들을 착출당하거나 맡겨진 부모들은 당시에 땅을 치며 대성통곡하였답니다.
이제 우리 아들은 전장에 가서 분명히 죽어서 돌아올 것이다. 왜? 오기 장군이 병졸들을 그렇게 아끼고 사랑하고 잘 돌봐주는데 우리 아들들도 오기 장군의 충성을 다할 것이 아닌가. 그러면 전장터에서 반드시 죽기 전에는 돌아오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여 땅을 치고 대성통곡하였다고 합니다. 맞습니다. 자, 그런데 오늘날의 군대에서도 이러한 지휘관들이 있습니다. 출세와 명예를 위해서는 그야말로 물불 가리지 않고 충성을 다하는 지휘관들이 있었습니다. 제가 앞전에 전두환 얘기를 잠깐 했죠. 맞습니다. 전두환 역시 현대사에서 출세의 길을 그렇게 갔겠지요. 그러나 여러분, 한 번쯤은 되돌아 보셔야 합니다. 제가 마지막에 오기에게 당부했지요. 오기야, 너 거기에 가거들란 네가 허리 베어 머리 자른 내 제나라의 처 마누라에게 엎드려 절하고 용서를 빌고 그의 종이 되어 그의 모든 시중을 다 들거라. 왜? 인간으로서는 해서는 안 될 짓을 했던 것이죠. 여러분, 현대를 살아가면서도 이러한 역사에 나온 인물들을 거울 삼아 그야말로 출세도 좋고 돈도 좋고 명예도 좋지만 인간으로서의 기본적인 도리는 반드시 해내는 것이 맞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이러한 오기에게도 배울 점은 하나 있죠. 제8뚝의 살점을 베어물고 자기가 한번 목표한 바를 끝까지 해내는 그러한 끈기와 인내는 우리가 또 배울 만한 점이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얘기는 우리가 현대를 살아가면서 한 번쯤은 저 푸른 하늘을 쳐다보면서 생각을 해볼 만한 일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오늘 제 얘기는 정말 제가 35사략 중에서 정말 제 마음속에 와 닿았던 그런 인물에 대한 얘기였습니다. 잘 들으셨다면 구독, 좋아요 꼭 해주시고요. 다음에는 이러한 전장에서의 병법을 그야말로 신출기물하게 펼쳐 보였던 손빈과 마릉전투에서 죽어간 방연이란 인물에 대해서 한번 또 여러분께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시간을 여러분들 잘 기대해 주시고요. 제가 또 지금까지 열심히 공부한 내용들을 여러분들이 잘 이해하기 쉽게 한번 펼쳐 보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세종 이도의 눈물 저자 김허균이가 35사략을 여러분께 소개하였습니다. 감사합니다.